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한 주만 바뀐 건데 일단 네. FOMC 회의 결과 나왔다라는 그 안도감과 함께 또 그렇죠.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의 그 투자 심리가 시청자분들의 분위기가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좋아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거는 없는데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바닥이라는 것에는 좀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내용 없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좋은 내용인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제목을 보시면 변곡점 기대. 변곡점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미국장은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은 안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은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보다 더 빠른 반등이 나와지면서 수급에 대한 기대도 있고 사실 미국 장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올라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도 보면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강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시장하고 봤을 때 호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호재를 인식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실업률이 3.71%에서 0.2% 상승했으니까는 그것은 호재인데 노동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 명분을 더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 나왔고요. 이번 주 핵심이 미국 중간 선거인데 지금 하원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할 확률이 83%에서 10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은 아마 공화당이 장악을 할 것 같고 상원이 박빙인데 핵심이 지금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 네바다에 한 석씩 있는데요. 여기서 2석을 가져가는 곳이 이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거의 공화당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일단 뭐 내일 밤에부터 있을 선거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잡을 거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선거가 끝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 요인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불리는 가상화폐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공화당이 이겼을 때가 좀 더 유리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지금 IRA 아닙니까? 이게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좀 미국 그 바이든한테 배신당했다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손해였고 8월 달에 지금 IRA가 되고 나서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다 빠져 있는데 공화당이 승리한다면은 이 IRA가 좀 약해지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좀 등한시하고 있는 이제 화석 연료라든가 이쪽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중간 선거 끝나면은 항상 시장 올랐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장 어쨌든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항상 주도 섹터, 그 주도 대장주만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닥을 만들었다면 어떤 종목들이 갈까라고 봤을 때 공화당이 승리하는 쪽으로 베팅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후반부터 뭐 11월 달까지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번 주 핵심은 뭐 지난주에 그 FOMC 끝났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 결과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좀 관련주 몇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핵심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네. 뭐 공화당이 대거 승리를 거두면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또 속도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그런 시장의 흐름 매일같이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치킨 이벤트를 한 10번 해도 될 정도로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 못했었거든요. 특히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번 주도 아마 시장이 본격적인 바닥을 좀 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꽤 괜찮은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요. 뭐 이벤트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수익이 잘 나온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한번 리뷰해 볼까요? 그러니까 바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먼저 ST큐브를 좀 보시면
지금은 아침에 급등했다가 이제 살짝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요 살짝 마이너스로 왔을 때가 또 매수기를 주는 것이고 장중에 10%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네. 내일부터 미국에서 미국 학회가 있죠.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면역감염 억제제인데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면역감염 억제제에 대해서 지금 임상 결과 좋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또 SQ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아침에 급등 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 전고점 돌파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목표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APS 홀딩스 역시나 오늘 뭐 강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뉴스가 하나 나왔긴 했는데 결국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이 성장주가 움직여지면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하드웨어 쪽에서 수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전고점 돌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 뭐냐면 데모라는 종목인데 맞아요. 엄청 잘 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네옴시티를 정말 한 5개 말씀드렸고 다 30%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네옴시티 다음에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금요일 날도 급등했었고요. 돌파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30%까지 올라가면서 뭐 내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매도를 하셔야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남아있긴 해요. 다만 이건 이제 어떤 가진자 영역, 우리가 얼마에 팔고 나올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재건 관련주는 또 몇 개 있으니까는 네. 제가 또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해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워낙에 바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인 같은 경우 지금 금요일도 올라왔고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10월 12일이니까 네. 저점이 13일이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 전날 소개해드렸어요. 네, 바로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뭐 휴전 이야기 좀 나와주고 있고 바이든이 이제 뭐 젤렌스키를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태반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중소건설사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슷한 종목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면요. 또 그에 맞는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또 그쵸. 그것도 부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시장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고 이 흐름에 같이 탑승할 수 있는, 편승할 수 있는 2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덕기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략주 보시죠. 애플카가 뜨거워진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갑자기 그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LG전자가 급등한 이유인데 네. 사실 1년 전에 애플카가 좀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진짜 뜨뜻미지근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먼저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애플이 이 애플카에 대한 것을 다음 달까지 다시 한번 확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니라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보시면 이제 애플카 이것도 이제 뭐 확정된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상상하는 이미지인데 지금 KB증권에서 하는 말이 애플카의 최적의 파트너는 이제 LG다라고 해서 LG전자, LG 디플, 그다음에 LG 엔솔, 그다음에 LG 이노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사실 LG가 뭐 맘만 먹으면 이제 뭐 자동차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애플과 최적의 파트너를 이제 LG를 거론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내용을 내용 먼저 볼까요? 네,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시 달아오른 애플카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출시가 뭐 언제 될지는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입은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될까? 애플카에서는 이걸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어떤 그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카는 전통적으로 어떤 자동차 이동 수단을 넘어서 지금 애플의 그 아이폰처럼 이 iOS의 생태계 확장의 통합 플랫폼으로서 이제 좀 확장을 할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차량 판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구독자 기반의 구독 서비스 또는 공유 서비스 할 것을 좀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거고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역시나 그 아이폰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을 주도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고 대만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폭스콘 같은 경우 그 곳에서 개발을 하고 그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과 대만의 어떤 지정적 위험이 있다 보니까는
이미 검증된 한국의 부품사들이 만들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LG가 좀 가장 강력하게 좀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 소문에 의하면 LG전자가 조만간에 또 뭐 TF팀 발표한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주에서 또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달아오르는 애플카라고 합니다. 사실 뭐 네. 한두 달도 아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쵸. 소문만 무성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 전장과 관련해서는 애플카 아니어도 뭐 LG전자라던가 여타 종목들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벤트 뉴스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플카라는 거 하는 이벤트지만 네.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장 쪽에서 다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는 손실을 전장에서 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애플카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벤트성 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LG전자는 상황실에서 다뤄볼 텐데요. 네. 관련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약주 현우산업입니다. 네.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에 뜨거웠고 오늘 오전장에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웠다가 지금 살짝 가라앉아 있어서 네.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 LG전자에서 전장 부품 관련주 하면은 그냥 현우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LG에 전장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내용 볼까요? LCD, LED, OLED부터 지금 전장에 들어가는 이제 PCB,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대부분 좀 공급하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LG전자가 이번 상반기에 8조 원대 수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 쪽에서 8조 수주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하부 그 수주를 좀 가져갈 걸로 보여지는 건데요. 지금 LG전자가 누적 수주액이 65조 원인데 상반기에 8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누적 수주액의 13%까지 한 겁니다. 그의 부분에 있어서 현우산업이 또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유럽의 그 지금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걸 수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 전장 쪽에서 앞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마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과 관련 TF를 공식할 것이다. 뭐 오늘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외신 보도 나온 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정확히 봤을 때 빠르면 오늘이고 이번 주 안에 애플과 관련된 공식 보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애플과의 어떤 그 계약 자체가 비밀 유지 계약일 것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애플과 관련된 TF팀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관련주가 또 한번 좀 급등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LG는 그 전장이 지금 흑자 산업으로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과 관련된 현우 산업을 가능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주까지 좀 주가가 좀 많이 죽어 있었죠. 워낙에 뭐 전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 자동차 부품들이 죽어 있다가요. 한번 올라서기 시작하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단 처음에 바닥에서 한번 올라서고 나서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이자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이 4,500원 라인이었는데요.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질 것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5,800원까지 단기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우산업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5,80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해 드렸어요. 네. 뭐 앞서 LG전자 이야기를 했지만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최근에 애플 그 아이폰의 OLED 판매 그 패널도 그렇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애플과 함께 LG가 엮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우산업을 저희는 오늘의 공약주로 보겠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 뜻대로? 지금 IRA 얘기인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중간선거 이야기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또 부품주인데요. 현대차 뜻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중간선거 결과 다음에 나온다면. 맞아요. 근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8월 달에 지금 IRA 생기고 나서 주가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안 나왔었는데 네.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좀 갈 수 있다는 좀 분석. 어쨌든 예상대로 공화당이 이긴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IRA를 3년 유예하는 법안까지 발의가 되면서 현대차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눈치를 좀 보면서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이 IRA 조항을 3년 동안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원에 이어서 지금 하원까지 모두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IRA가
지금 북미에서 생산하는 그 전기차에만, 그러니까 부품이나 어떤 소재라든가 북미에서 생산하는 이 기업들에만 이 그 전기차 7,500달러를 세계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현대차한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이 8월 7일 날 이 IRA 법안 발의하고 나서 쭉 빠져가 지금 최저가 있는 건데 이걸 3년 동안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원에 이제 지난달에 한번 발의됐었는데요. 하원까지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는 지난달 그 9월달 민주당 소속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고요. 지금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하원까지 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재무부의 여론조사 수렴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54만 3천 명이 종사하는 미국 국제 자동차 그 딜러 협회에서 지금 이 IRA 법안은 지금 미국 자동차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지금 동맹국인 한국, 일본, 유럽 같은 경우 파트너와의 관계가 위기가 좀 우려스럽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안은 전기차의 어떤 전환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현대차한테 유리해지고 있고 이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지금 상황까지 어쨌든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공화당이 이긴다면은 이 IRA 자체가 시행되긴 하겠지만은 현대차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 같지만 현대차와 가장 또 좀 그 관련이 깊은 부품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주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IRA 3년 유예 관련해서도 저희가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네.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부품주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현덕우 덕분에 두 번째 공략주는요. 현대공업. 저는 현대차가 저는 좋은 이유가 네. 제네시스하고 아이오닉이 달아보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를 알리는 게 제네시스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전기차로 성공한 게 아이오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달아보는데 지금 그 아이오닉 5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공업이고 네. 역시나 제네시스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현대공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잘 나가는 제네시스라든가 아이오닉이 잘 나갔을 때 매출이 가장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현대공업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암레스트하고 헤드레스트를 공급하고 있고요. 네. 제네시스하고 아이오닉 브랜드의 납품 증가한 한국 법인 매출이 같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신차에 내장재 공급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물론이고 또 그랜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랜저까지 같이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잘 나가는 차는 다 현대공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매출이 좋았을 때 같이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공업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131억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과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상반기 실적도 봤는데 지금 작년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내 차에 보게 되면은 그랜저부터 지금 팰리세이드, 투싼, 지금 소렌토까지 같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IRA 법안이 살짝 늦춰져서 또는 유예가 돼서 현대차의 자동차가 더 잘 나간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공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IRA 법안 발의 이후에 많은 자동차 부품주가 최저가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인제에서 막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일 밤에 있을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 공화당의 승리가 확정적으로 한다면은 이 IRA 법안이 뭐 시행은 되겠지만 현대차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유예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제 현대공업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주가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목표가를 7,2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80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이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200원, 손절가는 5,800원이에요.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은 성우 하이텍을 생각하셨고 네. 삼본모터스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기업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이 현대공업을 고른 기준은 싸게 살 수 있고 또 현대차의 매출과 가장 관련이 깊을 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최적화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우산업과 현대공업 두 가지 종목을 공략해 봤습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변곡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에 대한 또 이야기는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놨고요. 결국 중간 선거 이에 올라갈 종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만 좀 사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보시면요, 지금 바로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최현덕 매니저 많이 만나보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